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콜로라도입니다. 며칠 전에 국내에 3세대 콜로라도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더욱더 커진 차체 사이즈와 함께 다양한 옵션들의 탑재가 특징입니다. 그럼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 쉐보레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는 미드 사이즈 픽업 트럭에 속합니다. 하지만 국내 주차 규격상 한국에서는 거의 대형급으로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차체 사이즈가 상당히 큰 편에 속하는데요. 전장은 5.4m가 넘고요. 전고도 거의 180이 되고요. 전폭도 2m가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옆에 있으니까 이 콜로라도가 엄청 커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 봐도 야, 이 포스감 때문에 픽업 트럭을 구매를 하는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상당히 웅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외장 컬러 같은 경우는 6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전 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차는 블랙 컬러라서 그런지 이 콜로라도와 좀 더 잘 어울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보니 캐릭터 라인만 보더라도 일반적인 차체하고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캐릭터 라인이 정말 다부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자동차 디자인 트렌드가 유선형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심플한 디자인을 많이 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이 픽업 트럭이 가져야 될 포스감을 제대로 살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와, 캐릭터 라인이 장난이 아닙니다. 왠지 손세차 할 때도 좀 상당히 고된 노동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Z7-1 X 트림인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Z7-1 단일 트림으로만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현재 전시되어 있는 전시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 X가 더 붙어가지고 오프로드 전용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 Z7-1 트림하고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전면부에 이 블랙 보타이 엠블럼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지금 라이트를 켜놓지 않아서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이 라이트 안쪽에 불빛이 들어옵니다. 요거는 오프로드 전용 트림을 구매하셔야지만 불이 들어오고요. 기본적인 Z7-1은 이쪽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냥 이 콜로라도 자체만으로 엄청나게 존재감을 뽐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오프로드를 갈 일이 많지 않으시다면은 기본적인 Z7-1만으로도 충분히 만족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2세대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전구가 다 이 벌브 타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막 2022년, 2023년에 출시된 차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올드한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3세대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이 전구가 모두 다 LED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봐도 신형 느낌이 나서 좋고요. 특히나 데이라이트 같은 경우도 기존 콜로라도는 없었는데요. 신형은 이렇게 데이라이트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예쁘고 신선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안개등 같은 경우도 삭제를 시킬 수 있었긴 하지만 차체 사이즈가 워낙 커서 그런지 안개등은 기존하고 동일하게 남겨놨지만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LED로 바꿔서 조금 더 시인성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이 그릴부를 보시면은 상당히 크다라고 느껴지는데요. 국내에 출시되고 있는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보통 콜로라도 하면은 V6 3.5 가솔린 엔진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아쉽게도 3세대로 오면서 6기통이 아닌 4기통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도 기본 마력대 자체가 300마력이 넘는 차인 만큼 출력 면에서 부족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다만 기존 같은 경우는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었지만 신형 콜로라도는 터보 차저가 들어가 있는 터보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열이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 성능을 조금 더 높인 그릴이 탑재가 된 것 같은데요. 안쪽에 보시면은 라디에이터가 훤히 보이죠. 그래서 뭔가 냉각 성능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신형차답게 ADAS라든지 ACC 등등 카메라 모듈이 구형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건 실내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시면은 이 번호판 사이즈가 왜 이러지?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요 사이즈의 번호판은 옛날에 이제 녹번이라고 하잖아요. 녹색 번호판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번호판으로 오기 과도기 전에 딱 요 사이즈의 흰색 번호판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쉐보레 같은 경우는 미국 차기 때문에 이 미국 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번호판이 요 사이즈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요거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 전용 패키지이기 때문에 범퍼의 디자인도 살짝 다르다라고 하는데요. 와, 근데 실제로 봤을 때 이 안쪽에도 그렇고 되게 오프로드를 가게 되면은 진흙이라든지 돌이 많이 튈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보자 이렇게 무광 플라스틱으로 마감 처리가 상당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도 이제 견인을 위한 이런 고리들도 굉장히 견고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콜로라도의 측면부로 왔는데요. 확실히 이 국내 사양의 경우 이제 준대형 픽업 트럭에 속하다 보니까 포스감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자세한 측면부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Z7원 X 트림이기 때문에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와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인치 휠에 오프로드 타이어, AT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인 Z7 원트림을 구매하신다면 18인치 휠이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이 차량과 디자인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 오프로드 트림이 들어가 있는 차량을 보면은 확실히 진짜 이 오프로드 패키지답게 이런 공도보다는 뭔가 강원도 산자락을 달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다부지고 와일드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이 쉐보레 엠블럼이 다 블랙 보타이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휠캡 같은 경우도 블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휠 볼트는 6개가 들어가 있네요. 보통적인 차들은 휠이 이제 5홀이라고 해서 5개가 들어가는데 콜로라도는 6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쪽에 캘리퍼라든지 디스크도 상당히 견고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다른 차량들과 다르게 이 디스크의 녹을 방지해주는 방청 기술이 따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동력도 또한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프로드를 가게 되면은 돌이라든지 진흙이 정말 많이 튀기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해서 이렇게 머드가드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질은 상당히 쫀쫀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측면부에도 콜로라도라고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 뭐 따로 블랙 처리가 되어 있진 않지만 지금 이 차량이 바디 컬러가 블랙이라서 그런지 꽤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차체 사이즈가 정말 크기 때문에 사이드미러도 뭔가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콜로라도는 정확히 말하면 5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뒷자리까지 도어가 있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는 2도어도 있긴 했지만 현재 3세대로 풀체인지가 되면서 2도어는 아쉽게도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4도어의 판매 비중이 좀 더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 오시면은 이 픽업 트럭의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적재함이 있는데요. 적재함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이 차량은 일반적인 Z7-1이 아니라 Z7-1 X트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Z7-1하고 다른 점이 조금만 더 아래로 내려오시면은 머플러가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저는 뭔가 이걸 딱 보자마자 아니 이거 벤츠의 G바겐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알루미늄 머플러 같은 경우는 기본 라인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가 않고요. Z7은 X트림을 선택하시면 별도로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고열을 많이 내뿜는 머플러이기 때문에 뭔가 유지보수에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이렇게 쉐보레 음각도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의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사이드 쪽에 발판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최근에 타보았던 픽업 트럭이 KGM의 렉스턴 스포츠가 있는데요. 렉스턴 스포츠도 이렇게 옆쪽에 발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이렇게 롤바를 잡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콜로라도의 후면부입니다. 확실히 픽업 트럭답게 굉장히 독특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전에 제가 비상등을 전멸을 해둔 상태입니다.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국내 생산이 아닌 미국에서 직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상등이 노란색이 아닌 이렇게 빨간색으로 들어오는 게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비상등을 켜놨기 때문에 아니 또 벌브 타입이냐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리어램프 같은 경우는 LED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세대와 비교했을 때 LED 라이트의 빈도가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밤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도로에 마주쳤을 때 좀 더 신형 느낌이 강하게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 쉐보레 레터링, 음각이 들어가 있는 거는 2세대와는 거의 동일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또 약간 자잘자잘한 디자인 포인트가 달라지긴 했지만 후면부 같은 경우는 기존과 비교했을 때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캠핑용, 레저용으로도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 차인 만큼 이렇게 아래쪽에 견인고리도 따로 들어가 있는데요. 최대 견인 적재량은 약 3,500kg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카라반, 뭐 요트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견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적재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버를 당기면은 정말 쉽게 전개가 돼요. 이게 가스 리프터 형식이기 때문에 본인룸을 여는 것처럼 이렇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부드럽게 전개가 된다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올라타더라도 굉장히 견고한 것 같아요.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또 이 콜로라도만의 스페셜한 수납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이렇게 오시면은 이렇게 잠금 장치가 있는데요. 요거를 약간 빡빡하네요. 이렇게 열게 되면은 안쪽에 스페셜한 적재 공간이 나옵니다. 콜로라도는 캠핑이나 레저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적재 공간이 상당히 많아야 되는 차거든요. 실제로 내가 운영했을 때에는 뭐 자잘한 잡템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놓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안쪽에 적재함 같은 경우는 2100리터가 넘는 정말 광활한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일 안쪽에 보이시죠? 뭔가 이렇게 박스처럼 생긴 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기본 Z7 원트림에 자동 롤바라든지 다양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 풀옵 차량이라서 기본 라인하고 조금 다릅니다. 아무튼 다양한 액세서리라든지 옵션을 추가했을 경우에는 이런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전동 롤바를 탑재하면은 뭐 편하긴 하겠죠. 대신 이 안쪽에 적재 공간의 손실이 조금 있습니다. 또한 안쪽에 캠핑이라든지 레저를 위한 220V 충전 단자도 있습니다. 저는 뭔가 여기서 전기포트로 뭔가 커피 한 잔을 끓여 먹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안쪽에 적재물을 고정시켜줄 고리들도 곳곳에 정말 많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 하나만 구매를 하면은 따로 뭐 튜닝이라든지 액세서리를 단다든지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들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데크판 같은 경우도 녹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곰팡이가 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 되게 견고한 소재가 들어가 있거든요. 실제로 만졌을 땐 이게 어떠한 소재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철판이 아닙니다. 철판에다가 따로 코팅을 해둔 상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눈이라든지 비를 맞더라도 유지하기가 까다롭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콜로라도는 이렇게 롤바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픽업 트럭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뭐 적재물의 고정을 위해서도 있긴 하지만 포스감이라든지 인테리어적인 부분을 위해서도 롤바를 장착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콜로라도의 롤바는 와 진짜 너무 견고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질도 되게 견고한 철재로 사용이 되어 있고 또 녹이라든지 뭐 곰팡이가 슬지 않는 그렇게 코팅이 잘 되어 있어서 유지 보수에 있어서도 좀 용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차량은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좌측에 주유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캠 리스 방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셀프 주유를 하더라도 좀 더 편리하게 주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마감도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프레임 바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프레임온 바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프레임 위에다가 바디를 얹은 형태입니다. 보통 이러한 차량들은 국내에서는 뭐 요즘 많진 않지만 KGM의 렉스턴 라인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이제 단종 소식이 있는 모하비도 프레임 바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프레임 바디는 모노코크 바디와 비교했을 때 차체 강성 자체가 정말 좋아서 오프로드로 가면 진짜 끝장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 콜로라도로도 오프로드로 가면은 정말 재밌고 안전한 주행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이 차량은 픽업 트럭, 즉 화물차에 속하기 때문에 리어 같은 경우는 리프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요. 또 휠하우스 같은 경우도 먼지라든지 뭐 흙, 돌을 튀겼을 때 스크래치를 방지해 줄 수 있는 흡차음제 적용 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신경을 정말 많이 써서 만든 차라는 게 느껴지고 있고요. 또한 스페어 타이어도 있긴 한데 적재물 아래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프로드를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 하시면은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드디어 신형 콜로라도의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어를 열면은 와, 근데 도어 무게가 진짜 묵직해요. 보통 쉐보레 차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도어가 상당히 두꺼우면서도 묵직합니다. 그리고 왠지 프레임 바디라서 그런지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 콜로라도는 차체 사이즈가 정말 크기 때문에 승하차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사이드 스텝을 밟고 올라가면은 이 사이드 스텝도 범위가 되게 넓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 기준으로 승하차가 엄청 편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불편한 요소는 거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 그리고 꽤나 안락한데요, 들어오니까? 자, 현재 홍씨 1인칭 시점으로 콜로라도의 실내를 보고 계십니다.
와, 근데 저는 뭐 외장 디자인도 많은 변화가 있긴 했지만 실내의 변화가 압도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구형 같은 경우는 너무 시대상의 흐름이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다 터치식으로 바뀌었고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은 포인트가 달라졌습니다. 자, 가장 먼저 시동을 반시동을 걸어볼게요. 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콜로라도에는 절대 없었던 버튼 시동이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간편하게 시동을 걸 수 있어요. 이전 세대 같은 경우는 열쇠를 열어서 돌렸어야 됐거든요. 사실 요즘 차량 중에서 열쇠를 돌려서 열어야 되는 차량이 거의 없기는 한데 그 점에서 콜로라도가 조금 아쉽긴 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 3세대에서 이렇게 버튼 시동이 들어갔고요. 또한 스마트키 디자인도 달라졌습니다. 원격 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전 세대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기능이기도 하죠. 그리고 차키 디자인도 좀 더 뭐랄까 심플하게 바뀐 느낌이 들어요. 자, 전방의 클러스터도 기존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타입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신형 콜로라도는 11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신형 느낌을 가져갈 수 있고요. 뭐 연비 정보라든지 뭐 콘텐츠 정보 등등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11.3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신형 트랙스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 UI와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브랜드의 차량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는 공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앞에 신형 트랙스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트랙스와 동일하게 이 내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지 않고요. 대신 무선 카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4x4 4륜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프로드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 각도라든지 뭐 트랜스퍼 케이스 등등 횡직값 그리고 험지를 갔을 때에는 각각의 구동력이라든지 토크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좋고요. 특히나 이렇게 피치라든지 롤 각도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랜딩도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오프로드로 안 가면 손해일 정도로 오프로드에 관한 컨텐츠가 상당히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 모드가 또 따로 들어가 있는데요. 360도 어라운드 뷰를 시작으로 이렇게 리어뷰까지 볼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차량은 오프로드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리어 뷰를 보여주면 상당히 좋거든요. 오, 이렇게 큰 화면으로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 같은 경우도 구형은 정말 진짜 시대상이 느껴지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신형은 이렇게 배치가 좋게 들어가 있고요. 특히나 수입차에서 볼 수 없는 통풍 시트라든지 핸들 열선 등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트림은 Z7-1이라고 이제 미국 기준으로는 좀 상위 트림인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옵션의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웬만한 옵션은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반자율 주행 보조, 이렇게 차선 보조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했을 때에도 정말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총 4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차량은 구동을 위한 다이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토 모드로 하면은 차량 상태가 알아서 구동을 조절을 해주지만 뭐 2륜 하이라든지 뭐 4륜 하이, 4륜 로우 등등 운전자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근데 이렇게 다이얼을 바꾸니까 이렇게 인포테인먼트에서 그래픽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다이얼을 돌릴 때의 촉감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식 기어 레버가 아니기는 하지만 EPB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신 느낌을 좀 더 가져다 주는 것 같고요. 안쪽에는 무선 폰 충전도 가능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3세대 콜로라도는 이제 다른 브랜드에서는 이미 다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콜로라도에서만 가지고 있지 않았었던 좀 아쉬운 옵션들의 보강이 대폭 이루어진 느낌이 들어요. 신형 콜로라도의 인테리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젯 블랙 앤 레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가죽인데요. 일단 시트의 착자감은 보통 쉐보레 차들은 시트가 작고 딱딱하다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근데 3세대 콜로라도는 되게 쿠션감이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뭐 저는 아직 운전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야 당연히 지금 바로 앉았는데 편안하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추후에 시승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잠깐 앉았을 때에는 쉐보레 차 치고는 이렇게 쿠션 상태가 상당히 깔끔하면서도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렇게 레드 포인트의 스티치라든지 이렇게 가죽의 사용 빈도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심심함도 좀 덜어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선이라든지 통풍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때문에 이렇게 타공 가죽으로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마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가죽 재질이 상당히 쫀쫀하면서도 견고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같은 경우는 전동 시트가 아닌 수동 시트가 아쉽게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지만, 운전석 같은 경우는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시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수석도 좀 연동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팔을 걸치니까 상당히 편안한데요. 일단 차체 사이즈가 커서 그런지 암레스트의 사이즈도 다른 차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큰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보통 이제 암레스트는 시트와 동일한 가죽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콜로라도는 뭐라고 할까요? 이게 패브릭도 아니고 가죽도 아니고 뭔가 독특한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레드 포인트는 잃지 않고 또 이렇게 스티치까지 같이 넣어놨어요. 안쪽에 수납 공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트레이가 별도로 들어가 있고요. 공간 자체는 정말 광활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생수병 500ml 있잖아요. 500ml가 한 4개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정말 큰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아쉽게도 안쪽에 조명 같은 경우는 없네요. 여기 조명 하나만 달아줘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이런 건 좀 더 아쉬운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암레스트 앞쪽에 위치해 있고요. 기본적으로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도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텀블러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블랙 하이그로시의 사용 빈도가 많습니다, 센터에는. 그래서 뭔가 좀 약간 스크래치에는 취약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봤을 때에는 고급스러운 편에 속하고요. 기어 레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쉐보레차와 동일한 기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레드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기어의 레버, 이런 감촉 이런 것들도 일반적인 쉐보레차에 들어가는 것과 좀 쉐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신형 콜로라도에 딱 앉자마자 드는 생각이 이거 약간 지프의 감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송풍구의 디자인을 보시면은 이런 원형의 송풍구는 사실 지프에서 먼저 사용을 했었거든요. 또 이렇게 다이얼을 돌려서 송풍 조절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프와 비교했을 때 송풍구 사이즈도 이 콜로라도가 조금 더 크거든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냉각 성능도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시보드의 재질도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암레스트하고 비슷한 재질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뭔가 가죽 같으면서도 패브릭 같으면서도 상당히 유니크한 소재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형 콜로라도에 2열로 왔습니다. 보통 두 분이서 가장 많이 타시긴 하겠지만 이 차로 패밀리카로도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2열 공간을 보면 현재 1열은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맞춰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키 165cm 여성 기준으로 레그룸은 한 뼘에서 조금 더 나오고요. 헤드룸은 주먹 2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픽업 트럭답게 2열 사이즈 자체가 엄청 광활하진 않지만 그래도 성인이 탑승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구형과 비교했을 때 전장이 더 늘어나긴 했지만 이는 적재 공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캐빈룸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좁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딱 탔을 때 좁다는 느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뒤쪽에 보시면은 정말 신기한 기능이 있는데요. 보통 픽업 트럭에서 이렇게 뒷유리가 열리는 차가 별로 없거든요. 뭐 GMC 시에라 정도가 있는데 신형 콜로라도는 이렇게 뒤에 창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뒤에 창문 열리면 뭐가 좋은 거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뭐 환기라든지 아니면은 레저나 캠핑을 했을 때 좀 더 유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뒷유리가 버스처럼 열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뒷유리 개폐에 이어서 또 다른 신기한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뒷자리에 레버를 올리면은 엉덩이 시트가 올라갑니다. 이 안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산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연장이라든지 좀 자동차 용품들을 보관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4기통 2.7 가솔린 터보 엔진에 하이드라매틱 젠2 자동 8단 조합으로 약 314마력의 54토크의 힘을 발휘하고요. 연비 같은 경우는 리터당 8.1km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참고로 기본 타이어 18인치 기준으로 공차 중량은 2150km 정도라고 하고요. 견인력은 3492km입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국내에는 이 Z7-1 단일 트름만 판매가 되기 때문에 7,279만 원입니다.
이전 세대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거의 2,500만 원이 나기 때문에 아니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미국 현지 기준으로도 가격이 신형 콜로라도가 6,7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국내는 7천만 원대 초반이라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경쟁 차종이라고 볼 수 있는 포드의 레인저와 아니면 지프 글래디에이터랑 비교한다면 아직까지는 괜찮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포드 레인저 같은 경우는 디젤 파워트레인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구매하기가 조금 꺼려질 수도 있지만 이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가솔린 엔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장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신형 콜로라도 시승기도 만들어 보도록 해볼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